눈치 챙겨. 말뱃슬에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앞에 선 아저씨가 민기적 몸을 흔듭니다. 가끔 이 시간에 만나는 아저씨인데 몸이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느리게 내리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채 멈추기도 전에 일어서서 내리기를 준비하는 K스타일의 나는 솔직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더 답답할 줄 알기에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계단 아래로 내려섭니다. 그 뒤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나는 휴대폰으로 버스 카드를 찍고 있었지요. 그때 민기적거리는 아저씨 팔이 내 핸드폰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내 핸드폰은 버스 계단으로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순간 욱해서 앗! 하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분명히 내 비명을 들었고 떨어진 핸드폰을 봤는데도 고개를 돌리고 가던 길을 갑니다. 분명히 자기 팔로 쳐서 남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하마터면 액정이 꺼질 뻔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가 찹니다. 허리를 숙여 핸드폰을 들고 내리는데 아저씨는 아직도 내 코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걸어가서 하마터면 또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저씨가 팔로 핸드폰 쳤잖아요. 몸이 불편한 아저씨에게 대놓고 화를 낼 수가 없어 몇 발자국 걸어와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뱉어내자 화는 순식간에 덩치를 키워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분명히 자기 팔로 건드렸으니 감각이 있었을 텐데 모른 척하는 건 뭐람? 이렇게 경 없는 사람이 어딨어. 화가 잔뜩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저씨는 어느 골목엔가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급발진을 잘하는 성격 탓에 사과도 안 하고 가버린 아저씨 때문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데 그래놓고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한 사람. 민폐를 끼치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평안하네. 착한 척하면서 답답한 부류의 인간들 정말 싫다. 퇴근하는 버스를 탈 때마다 느리게 걸어가는 아저씨를 보면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씩씩거렸지요.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방학을 맞아 편하게 누워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들 리 없었죠. 너네는 방학에 핸드폰밖에 안 하니? 도대체 엄마가 일하고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하는 행동 아닌가? 날카로운 나의 말투에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에게 불똥이 튈세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책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때 잘못 걸렸다가는 온갖 욕설과 비난 발언이 이어질 걸 알기래 아이들은 쥐 죽은 듯이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책상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식탁에 서서 빵을 우걱우걱 씹으며 남은 화를 삭혀냈지요. 아침 출근길 다시 버스를 기다리며 어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아저씨는 팔에도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자기가 부딪힌 게 내 핸드폰이 아니라 버스의 다른 기둥이었다고 생각했으려나? 나 혼자 그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 나의 좁은 마음과 더러운 인성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죠. 그까짓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멀쩡한 척 살고 있는 나의 허세와 꾸밈이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편하자고 아저씨를 이해하는 척, 나는 여전히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이유를 찾아 나 스스로를 위안했지요. 아침 일찍 언니와 통화할 일이 생각나서 마음을 추스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 나 할 말 있어. 다음 주 금요일이 우리 딸 생일이거든? 근데 작년에 걔 생일날 시어머님이 아프셔서 입원하시는 통에 생일을 못 챙겼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걔 말이 그래.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더라. 다들 경황이 없어서 생일 선물은커녕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었나 봐. 올해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달라고 하대. 그래서 스키장에 가기로 했거든. 스키 타러 가는 김에 너네 애들도 방학이니까 함께 가도 좋겠다고. 형부가 그러네. 초등 때 배워두면 평생 잘 탈 수 있으니 남이랑 가는 것보다야 이모네랑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지하철을 타느라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이라 나와 남편이 출근을 해야 하니 아이들끼리 이동하는 게 어떨지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순간 머리를 스쳤습니다. 언니, 제안해줘서 형부에게 고맙다고 말해줘. 그런데 그날은 세연이 생일이잖아. 그날 세연이가 스키장에 가고 싶다고 했던 건 가족한테 사랑받고 싶고 충분히 축하받고 싶어서일 거야. 물론 우리 애들이 간다고 해도 싫다고는 안 하겠지. 그럼 너무 인성 쓰레기처럼 보일 테니까. 하지만 세연이 마음에서 진정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 우리 애들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충분히 세연이 축하해주고 예뻐해줘.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는 라고 했습니다. 그래, 딸내미가 왜 친구랑도 갈 수 있는 스키장을 굳이 부모랑 간다고 했을까? 꼭 스키만을 타고 싶어서였으면 친구랑 가도 충분했을 거야. 눈치 챙겨. 늘 자신의 가족보다는 부모나 형제를 챙기던 언니 부부에게서 조카가 느꼈을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았지요.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사춘기,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가 숨쉬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부모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녀는 없을 거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늘 생각하는 부모는 정말 위험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결정했더라도 아이는 그걸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내가 어젯밤 내 화를 못 이겨 아이들을 윽박지르던 기억은 순식간에 지워버렸나 봅니다. 좋은 부모가 돼보면 어떻겠냐고 언니한테 제안을 하고 있었지요. 제 눈에 대들보는 정말 눈치채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스키장 제안을 정리하며 문득 버스에서 만났던 아저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역시 그 아저씨처럼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눈치 없이 다른 목적을 끌어넣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랬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아이는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자신의 마음을 도닥이며 나를 수만 번 용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미 교수는 애 키우는 건 언제 수월해지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며 그런 때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다양한 문제가 생긴답니다. 마지막 눈 감기 전까지는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엄마 이야기가 떠오르는 말인데요.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모는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이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탄도 하지요. 이제나 저제나 자식 걱정이 줄어들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그랬던 걸까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어준 아이 또한 나의 불같은 성미와 욕심, 주위 사람들과 비슷하게 맞추려는 체면치레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도 나는 버스에서 내린 아저씨처럼 태연하게 바라보며 말했겠죠. 왜 무슨 일 있어? 라고요. 때로는 그런 말이나 사과 없이 무심히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부모 노릇이 힘들기만 하다고 하며 한탄하던 나는 이제 나의 모습을 때때로 돌아봐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가 던진 횡포에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헤아리기 위해서 진짜 눈치 좀 챙겨봐야겠습니다.